이거는 제 가치관이기도 한데요. 저도 가난했었다 보니까 사실 돈에 엄청 그 결핍이 있었고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 돈을 벌어야 행복하고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업을 하고 인맥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멘토분들도 생기고 그 멘토분들 중에서는 정말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쭉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제 정립을 하게 된 거예요. 돈보다 이 세 가지를 더 우선시하면은 무조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인생이 더 풍족해지겠구나. 첫 번째가 신용과 평판이에요. 돈을 얼마 아끼려고 내 신용이나 내 평판을 갉아먹는 행동을 안 해야 된다. 돈이라는 건 결국에 신용에 따라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되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많이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돈이 엄청 많이 풀렸단 말이죠. 근데 그때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신용이 높았던 사람들. 신용이 없던 사람들은 그 힘든 과정에서 돈을 어디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돈은 많이 찍어내고 있는데. 근데 신용도가 높았던 사람들은 그때가 돈을 구하기가 가장 쉬운 때였어요. 왜냐면 시중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짬부님의 신용이나 평판이 높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예를 들면 짬부님이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해요. 연락을 돌렸을 때 과연 금방 빌려줄까를 생각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친한 친구들 10명한테 전화를 돌렸을 때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얼마나 빌려줄까?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용과 평판의 결국의 반증이거든요. 근데 그 신용 평판을 계속 갉아먹었던 사람들은 결국에 좋은 기회가 있어도 다 놓치게 되어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평판이 되게 좋고 짬부님한테 신용이 있어요. 짬부님이 너무 좋은 투자 기회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짬부님 순수 돈으로 들어가기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좋은 사람들 찾아야 될 때 연락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서 항상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용과 평판이 낮은 사람은.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기회는 곧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기회다. 저는 이건데 이게 지금 신용과 평판이라는 말이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얼마 얻겠다고 그 사람들로부터 신용과 평판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 기회나 내가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포리아님이 보시면서 이제 이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를 볼 때 와, 저 사람은 지금 그 작은 돈 때문에 신용과 평판을 잃고 있다. 이런 어떤 예를 좀 본 적이 있으세요? 소소하게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어디 약속 장소에 가잖아요. 근데 늦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지금 빨리 이제 택시를 잡아서 타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친구 한 명이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늦었는데 버스 타고 가. 택시 비싸. 근데 이런 게 다 신용평판을 갉아먹는 거예요, 결국에. 어제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시간에는 못 가더라도 30분 늦는 거보다는 5분 늦는 게 내 평판을 덜 깎아먹는 거고 사실 늦지 않는 게 내 평판을 가장 안 깎아먹는 거겠죠.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을 저는 돈으로 사는 거를 일종의 저축이라고 생각해요. 소비라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소비를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소비의 금액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적은 금액을 소비하면 좋은 소비, 큰 금액을 소비하면 나쁜 소비라고 이제 생각하죠. 과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달에 50만 원을 술값으로 쓰는 A랑 B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냥 매일 편의점에서 맥주 사가지고 그냥 먹고 야식 시켜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을 써요. B라는 사람은 그 50만 원을 한 번에 쓰는 거예요. 안양트리 호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레스토랑 가가지고 좋은 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50만 원을 한 번에 써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단편적인 소비만 보면 A라는 사람은 되게 검소하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뭐 수준에 안 맞는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경험적 관점에서 보면 B라는 사람은 그렇게 한번 반얀트리 호텔에 가서 최고급 레스토랑의 서비스를 받아봄으로써 본인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빙을 해주는지 이런 최고급 호텔에서는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위기는 어떻게 돼 있고 뭐 향은 어떻고 음악은 어떻고 테이블의 분위기는 어떻고 음식은 어떤지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데 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분이 뭐 아르바이트를 넘어서 본인의 가게를 차리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묻어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한 것을 씨앗으로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최고급 호텔에 가봐야 그 정도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맨날 이제 뭐 여기 어때 이런 데서
최저가 막 이런 데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면 막상 이제 내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해야 고객들이 더 고급스럽게 느낄까에 대한 상상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거는 여러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이 됐을 때 네. 이게 이제 융합되면서 되게 새롭고 신선한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에다가 돈을 소비할 때는 과한 지출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 경험이 근데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경험으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충분히 경험을 누리자 라는 마인드로 소비를 해보시면 조금 더 그 나중을 위한 종잣돈 형태로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대학생들한테 50만 원 모아가지고 막 저기 가고 막 이렇게 사치를 누리세요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대학생 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대학생 때는 저도 학교 앞에 5천 원짜리 그 식사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걸 아니까 그렇게 경험을 할 수 있는 데를 오히려 찾아보고 내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은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보면 뭐 해외 봉사활동을 하는 뭐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라도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해외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가보면 뭐 교직원분들이 또 영 엉터리 호텔 잡지 않아요. 본인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꽤 괜찮은 데 가거든요. 그 현지에서 또 꽤 괜찮은 데들을 돌아다니려고 해요. 한 번씩은. 그런 거라도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또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진짜 맞아요. 경험 레버리지를. 그래서 저는 회사가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누릴 걸 100% 누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다가 아니라 월급은 50%면 그 외적으로 50%가 여러분이 쌓을 능력, 스킬,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나중에는 돈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회사 일에 임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저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시간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주의라서 예를 들면은 이것도 아까 평판 뭐 이런 거랑도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 제가 여기 지금 약속 장소에 와요. 네. 아까 내비게이션을 치니까 네. 무료 도로로 오면은 네. 한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유료 도로로 오면은 38분이 걸리더라고요. 1,500원인가? 네. 그랬어요, 통행료가. 그러면 1,500원으로 그냥 그 20분을 사는 거죠. 왜냐면 제가 20분을 일찍 와서 짬분님하고 이야기를 20분 나누는 게 1,500원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선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시간당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사실 20분 하면 여러분 최저시급으로 일해도 1,500원 이상 벌 수 있어요. 그러면 20분을 1,500원으로 사는 게 저는 훨씬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었는데 네. 제가 이게 항상 어려운 게 저희 1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11시 반에 출발하면 되지. 예를 들면 이런 네. 식으로 하거든요. 그 20분을 엄청 알차게 쓰지 못할 거라는 어떤 애초에 일찍은 나와도 된다. 맞아. 그거 나와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비단 이런 예시였지만 뭐 네. 이런 거 외에 장사를 해요. 한 달에 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 나는 거예요. 제가 한 25일을 일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 정도 제가 이제 버는 거죠. 네. 25일 일한다고 쳤을 때 10시간 일을 해요. 그래서 제 1시간에 그러면 버는 돈은 2만 원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온대요. 지금 오늘 방문 드릴 수 있을까요?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이따가 저녁에 가능한데 일단은 이따 만납시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네. 그리고선 제가 생각해보니까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집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청소를 해놔야 되겠다. 청소를 할 때 좋게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또 왔다 갔다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한 3시간은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청소 서비스를 찾아보니까 4만 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청소 서비스를 쓰는 게 낫냐? 내가 직접 가서 청소하는 게 낫냐? 자, 이런 상태에서 문 잠가놓고 내가 가서 청소하자 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그 3시간이면 6만 원을 버는 거고 청소 서비스가 4만 원이면 여기서는 청소 서비스를 그냥 구매하는 결정을 하는 게 더 맞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는 거죠. 내 시간 가치를 따져서 시간을 살 수 있을 때는 시간을 사는 결정을 하는 게 저는 훨씬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이 시간 가치에 대한 그 자신감? 이런 게 없을 때 그런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럴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시간을 하면서 돈으로 쓰면서도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탱자탱에 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또 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돈을 쓰면 그 시간 동안 못 놀아요. 책이라도 한 자 더 읽고 하는 거죠. 20분이 더 생겼다 그러면 저는 카페 가도 무조건 책을 열거든요. 이걸 내가 뭐 2주를 읽든 3주를 읽든 그게 결국에는 나를 조금 더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들이 쌓였을 때는
결국에 확률적으로 더 좋은 결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포리언님 얘기 듣고 약간 좀 이걸 막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추천해 주시는 책 몇 권 있으실까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거의 마인드셋 위주 책이어서 네. 근데 저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오. 싱크 앤드 그로우 리치 그 나폴레온 힐 책이거든요. 네. 엄청 고전이에요. 근데 그 책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와, 읽어봐야겠다. 싱크 앤드 그로우 리치가 원문이고 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출판사마다 몇 권이 이렇게 여러 개가 여러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다 괜찮아요. 다 뭐 원래 원문 자체가 좋으니까 괜찮고 그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말이 기꺼이 베풀어라거든요. 남한테. 기버가 되라? 기버가 되라의 그냥 가장 고전 명서예요. 그래서 기꺼이 베풀면 그건 무조건 반드시 온다.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뭐 일하는 사이에도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도 고용주와 또 직원 사이에도 기꺼이 베풀어라.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느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너무 돈에 좀 혈안이 돼서 일하는 면도 있었고 그랬다면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쫓게 된 것 같고 사람들하고 만남에 있어서도 돈보다는 더 그 이상을 항상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 덕분에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킴짬보